침대, 식탁 등 서구화된 주거 환경 탓에 척추 장애를 앓는 반려견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아이고. 첫날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둘째 날 됐을 때 거의 두 발을 못 썼어요. 내 반려견이 이유 없이 구석에 숨거나 혹은 등 부위를 만졌을 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척추 장애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관련 증상을 겪는 강아지들이 증가하면서 한방요법을 비롯해 척추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치료법이 주목받고 제가 있습니다. 개발한 강아지 전용 침구 의자거든요. 친구 의자. 네. 한방을 전문으로 하는 한방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의학은 물론이고 별도로 한의학 공부까지 해야 한다는데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도 사용하는 그런 통증을 덜 유발하는 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살이 심한 애들은 조금 있다 보면은 울고불고. 이 녀석인가요? 오. 엄청 심하네, 맞네요. 아파요. 잘 참았어요. 타이머에 맞춰서 뜬도요? 정확하게 이건 20분간 이뤄지는 강아지 한방 치료는 사람과 똑같이 침과 뜸 시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이 전부 다 된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요. 한방요법 등의 도움을 받아서 상태가 호전됐다 하더라도 척추장애는 재발 위험성이 큰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죠.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로 비교할 수도 있죠. 교통사고 분야에 한문철 변호사가 있다면 강아지 세계에는 김동훈 변호사가 있습니다. 강아지 변호사도 있군요. 그래서 변호사는 변호사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취득을 한 거고 석사 학위를 동물 쪽으로 동물보호법 쪽으로 받은 사람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소한 분야네요. 우리 애견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각종 법적 분쟁도 증가 추세. 하지만 관련 전문가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각 주마다 있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동물 전담 법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그 있거든요. 정도예요. 그래서 애견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 상식 몇 대 몇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가령 산책 중 만난 강아지들이 싸움에 붙었다면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거 가장 애매하죠. 중요한 핵심은 사실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없다면은 서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 그게 아마 기준이 되고. 반대로 강아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덜컥 물린 경우 과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개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면은 과실 비율은 한 8대2 정도가 굉장히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견주가 허락을 한 상태에서 만졌다가 공격을 당했다면은 과실 비율은 더 그 책임은 견주에게 더 높아지겠죠. 다이어트는 기초 대사량이 높은 겨울에 해야만 효과가 더 크다는데요. 저승사자 트레이너와 함께라면 성공 확률은 더욱 높아지겠죠. 그런데 요즘은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비만견 잡는 트레이너가 있다고 하네요. 운동 부족으로 고도 비만 판정을 받은 이 강아지는요, 현재 지옥 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긴장된 눈빛인데요. 가자. 아이고, 오씨. 이분이세요? 비만견을 벌벌 떨게 만드는 이 사람, 바로 비만 전문 수의사입니다. 이 수중에서 커져 하는 있군요. 운동이기 때문에 물을 무서워하는 애들은 물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끼를 입고요. 비만은 혈액순환 장애, 심장마비, 당뇨 등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필수겠죠. 이렇게 수중에서 러닝머신을 하면 부력 덕분에 관절에는 부담이 덜 가고요. 물의 저항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는 커서 체중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속상하죠. 예쁘다고 자꾸 먹을 걸 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좋진 않아요. 반려견들의 비만 진단법. 위에서 내려봤을 때 허리 곡선이 실종됐거나 갈비뼈가 만져지지 않는다면 비만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비만 강아지 많죠. 왜 이렇게 귀엽죠, 근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식이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식 대신에 야채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푹 삶아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애견 산업이 커지면서 미용관리사 역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관리하는 아이들이 하루에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있어요. 월 매출은 한 달 4에서 5천만 원 정도. 이야, 한 달에요? 단순히 털을 깎는 게 아니죠. 스타일링부터 피부관리, 마사지까지 도맡아 하는데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고요.
자,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것. 향기요법. 아로마 테라피 많이 들어보시죠? 그런 향기요법이 있어서 기분 안정이라든지 또 아하, 현대사회의 반려견들은 주인과 동고동락하면서 실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 상태는 필수. 입욕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부염이나 간지럼증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요. 따뜻한 물 속에서 온몸이 나른해지는 건 강아지들 예외가 아닌데요. 특히 후각이 사람보다 발달했기 때문에 향과 잠에 취해서 꾸벅꾸벅 조는 일이 다반수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좋네요, 좋네요. 또 다른 미용업체의 인기 상품 바로 머드팩입니다. 반려견의 몸에 붙은 노폐물이나 기생충, 냄새 제거에 탁월하다고 하네요. 6조 원 시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애견 산업. 성숙한 애견 문화 정착으로 내실 있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